네,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우리나라에서 한국과 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모두 48개의 나라가 참석을 해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최대 규모의 다자 외교 행사로 치러졌습니다. 예, 윤 대통령을 보좌해 이번 정상회의를 무사히 마친 조태열 외교부 장관 모시고 이 정상회의의 성과와 의미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아프리카를 상대로 우리나라가 연 최초의 다자 정상회담. 48개 나라 굉장히 많은 정상들이 참석했잖아요. 네. 왜 이런 다자 회담을 우리가 열게 됐으며 그 성과 의미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보통 그 아프리카 하면은 그 원조 대상으로 보는 그런 시각이 있는데요. 예. 저는 아프리카는 이제 우리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협력해야 될 파트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 인구 중에서도 총 인구의 60%가 25세 이하입니다. 예. 그 정도로 젊은 대륙이고 또 경제 성장 속도도 굉장히 빨라서 성장 잠재력이 가장 큰 미래의 대륙이거든요. 예. 그 핵심 광물만 보더라도 전 세계 매장은행의 30%가 아프리카에 몰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안정적인 그 광물 공급망 확충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대륙이고요. 또 인프라 수출만 가지고 보더라도 지금 1% 수준에 불과한데 전 세계 100억 불 이상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의 40%가 아프리카에 몰려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유엔 회원국의 4분의 1이 아프리카에 몰려 있습니다. 예. 그리고 유엔 안보리에서 다루는 이슈의 절반이 아프리카 관련 이슈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추구하는 우리나라로서는 굉장히 필요한 대상이고 그래서 선택이 아니라 앞으로는 필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정상회의는 한 아프리카 파트너십을 위해서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관계를 시작하는 긴 그런 프로세스의 출발점인데 일회성 행사로 끝날 그게 아닙니다. 네.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그런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또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서 아프리카의 강물 분야 외에도 정말 다양한 성과를 내셨는데요. 네. 이번 핵심적인 성과 무엇인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시다시피 아프리카는 이렇게 모든 의사결정 방식이 탑다운 아닙니까? 네네. 예. 정상 간의 신뢰를 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계를 유지하는데. 그런 점에서 정상 간의 신뢰와 우위를 기피했다는 게 가장 큰 성과일 것 같고요. 예. 우선 회담만 한 아프리카 정상회 이후에 양자 정상회담만 26회를 했습니다. 예. 이틀 동안 대통령께서 26회 정상회담 하셨고 저도 17개 외교장관 회담을 했고요. 네. 총리님은 또 8번 회담을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각 경제 분야별 장관급 회담이 뭐 수십 차례 제가 숫자를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최고위급 교류를 하고 신뢰를 쌓았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고 방금 말씀하신 그 핵심 광물 분야에서도 한 아프리카 핵심 광물 파트너십이라는 것을 출범을 시켰습니다. 대화 협의체를 출범시켰다는 큰 협력의 틀을 만든 게 이제 예. 중요하고 또 탄자니아, 마다가스카르하고는 한 그 핵심 광물에 관한 양해각서를 별도로 체결을 했고요. 예. 그걸 포함해서 투자, 교역, 핵심 광물 분야에서 11나라와 12건의 MOU를 체결했고 인프라, 보건, 농업 분야에서 또 다른 많은 그런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그런 협력의 제도적인 기반을 만들었다는 게 중요하고 예. 그다음에 뭐 또 성과라는 거는 개별 기업도 제가 듣기로는 17개 국가에서 55개 기업이 왔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하고 개별 상담을 해서 1억 87만 불에 해당하는 계약액을 성과를 거뒀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굉장히 좋은 출발이 될 것이고 앞으로 경제 협력을 더 키우는 그런 든든한 바탕이 됐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 굴지의 기업들도 와서 유치를 많이 했군요. 네,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이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성장을 많이 했고 48개 아프리카 나라의 정상과 대표들이 한꺼번에 왔습니다. 그들도 어떤 이 48개 나라가 한 번에 모였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을 것 같은데 네. 한국을 찾았을 때 그 정상들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그 당초 저희가 이거 구상할 때도 한 20여 개국 정도 정상이 오시지 않을까 그렇게 그 예상을 정도요? 했는데 총 33명의 정상급 인사들이 오셨고 이거는 다른 나라 최근에 아프리카와 정상회의를 개최한 다른 나라 예를 비교하더라도 뛰어넘는 규모입니다. 예. 뭐 러시아나 이태리나 튀르키예 같은 나라는 지금 20여 개국, 10여 개국 정도밖에 안 왔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저희들도 놀라운 성과였고 아프리카 정상들도 본인들이 와보고서는 이렇게 많이 올 줄은 몰랐다. 예. 그래서 굉장히 놀랍다는 반응을 보일 정도로 우선 규모 면에서 성과를 거뒀고 예. 더 중요한 거는
굉장히 우리의 그런 태도에서 진정성을 느꼈다. 그동안에 한국이란 거는 개독들에게 영감과 희망을 주는 그런 롤 모델로서의 그런 의미였는데 예. 막상 와 보니까 한국이 뭐 성공담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자세로 낮은 자세로 다가가서 어떤 동등한 파트너로서 미래를 함께 열어 나가자라는 그런 진정성 있는 태도와 또 알찬 내용을 가지고 자기들을 대했기 때문에 굉장히 감명을 받았다. 예. 그런 인상을 주고 떠났고 저는 아프리카는 마음만 열고 낮은 자세로 가면은 두 팔 벌리고 달려올 나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정치, 경제, 사회적인 어려움을 우리 이미 겪고 극복을 한 나라이기 때문에 예. 다른 나라는 식민 지배의 피지배의 아픈 역사를 가진 나라들이랑 관계이고 우리는 똑같은 과거를 가진 나라가 극복을 하고 부러운 상대가 돼 있기 때문에 예. 배울 것이 많다. 그리고 동등한 파트너로서 협력을 이뤄나갈 수 있는 상대다. 그런 면에서 기대가 많은데 그 예. 기대를 우리가 굉장히 충족해준 그런 회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이번 그 정상과 대표들을 봤을 때 그들이 우리나라에게 마음을 열고 네. 더 적극적으로 다가온다는 걸 느꼈습니까? 네. 우리가 낮은 자세로 앞으로 계속 가면 더 다가올 것입니다. 저는 예.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이번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실질적인 결과물로 만드는 게 또 가장 중요할 네,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행 계획 있으신지요? 그 정상 그 공동 선언에 이번 회의 결과를 점검하기 위해서 2026년에 한아프리카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기로 했고요. 예. 거기서 이행 상황을 점검을 하고 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정상회담은 언제 어떻게 개최할 것인지 그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회의를 가질 것이고요. 우리 내부적으로는 범정부 TF를 설치해서 경제협력 그 프로젝트를 점검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추진 계획도 점검을 하고요. 예. 또 민관 경제협력위원회라는 걸 이번에 출범을 시켰기 때문에 그 틀 내에서 여러 가지 이행 사항을 점검을 하고 또 계획도 세우려고 그러고요. 또 고위급 교류를 계속 활성화해서 기존의 정부 간 협의체를 활성화하면서 동시에 또 새로운 신설 고위급 협의체도 만들어가는 그런 방안들을 구상하려고 합니다. 예. 예. 그럼 이번 기회가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하는 다른 나라에게도 뭐 모범이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모범도 되고 자극도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예. 예. 많은 나라 정상과 대표들이 한 자리에 이렇게 정말 어려운 자리에 모인 거잖아요. 네. 조금 가볍게 가자면 우리나라를 본 그 정상들의 첫 소감도 궁금하고 네. 또 그 정상회의 중에 또 어디를 뭐 보러 가셨는지 아니면 어떤 걸 느끼셨는지 좀 에피소드 같은 것도 있을까요? 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소감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표현도 있었고 뭐 제스처도 있고 그랬는데 네. 뭐 그런 것들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뭐 회의 기간 동안에 두 분 정상이 생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적도기니 대통령님하고 토고 대통령님 생일이 있어가지고 네. 대통령께서 그 깜짝 선물로 생일 케이크도 만들어서 숙소로 보내시고 예. 또 첫날 오찬 때 두 분 생신인 걸 또 말씀해가지고 같이 함께 축하를 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했고요. 예. 또 제가 듣기로는 어떤 대통령님은 내가 대통령만 아니었으면 여기서 더 오래 있고 싶다. 뭐 그런 정도로 환대를 받았다고 소감을 얘기하셨고 예. 카포베르데 대통령 영부인께서는 현대자동차가 주최한 만찬에서 그 성악가 조수미 씨 화음하고 반주를 곁들여가지고 비틀즈 예스터데이를 열창을 했답니다. 그래서 분위기도 한껏 띄웠고 예. 뭐 여러 가지 화기애애한 그 후일담이 많습니다. 예. 예. 네, 그 다른 나라에서 이제 정상이나 또 대표들이 오시면 또 한국의 그 맛있는 특색 있는 음식들도 드시잖아요. 개별 활동으로. 네. 그렇게도 개별 활동도 개별 하셨나요? 활동도 많이 했고 예. 어떤 나라 외교장관께서는 메뉴를 아예 들고 와서 내 오늘 음식 이거 메뉴를 이거 식자재며 이거 다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있는지 한번 점검해라. 너무 맛있다 그러면서 그 메뉴판도 들고 가시고 예. 뭐 그러니까 뭐 다른 데 가서 기업에서도 환대를 많이 받았을 테니까 예. 뭐 좋은 추억을 많이 갖고 가셨을 겁니다. 예. 예. 또 다른 외교 현안에 대한 질문도 드리지 네. 않을 수가 없을 네. 것 같습니다. 최근 북한이 정찰 위성과 또 탄도 미사일에 이어서 오물풍선과 GPS 교란까지 추가적으로 다양한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 정부가 과연 국제사회에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을까요? 그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북한이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를 우리가 대응할 것이다라고 엄중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예. 최근에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한 거는
이러한 북한의 조치에 대해서 우리가 즉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당하고 합리적인 조치이고 그리고 특히 그 오물풍선과 같은 그런 비상식적이고 비문명적인 그런 조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제사회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를 하고 우리가 취하는 조치가 정당한 거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예. 그렇게 해서 지금 뭐 미국, 일본이라든가 그런 주요 국가들이 우리 정부 입장을 지지하고 존중하고 있고요. 또 유엔 안보리라든가 또 제네바 군축회의 같은 데 국제회의 가서 북한에 대한 규탄 그런 여론을 조성하는 노력도 하고 있고요. 또 그 GPS 교란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는 비행 안전에도 굉장히 위험한 거기 때문에 국제 전기통신연합 ITU라는 데 하고 또 국제 민간항공기구 이카오 또 IMO 국제 해사기구 그런데 우리가 서한을 보내서 대북 경고 서한 같은 거 우려 표명하는 서한을 보내도록 조치를 요청을 했고요. 예.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필요한 조치와 여론을 조성하는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북한에 대해서 강경 대응을 하니까 북한이 좀 주춤하는 모습은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네. 서방 여러 나라들도 북한의 경고의 메시지를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침 우리나라가 이번 달에 유엔 안보리 의장국이더라고요. 그러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 나라들과 의장국으로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는데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뭐 의장국으로서 활동하는데 꼭 북한에만 그 초점을 두고 활동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의제이긴 합니다만 우선 제가 직접 주재할 안보리 회의가 6월달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이버 안보에 관한 공개 토의를 우리가 주최를 하고 제가 출장을 가서 직접 회의를 주재할 생각인데 그것은 북한이 지금 핵미사일 개발을 위해서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 가지고 자금 재원 조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추는 의미도 있지만 그런 초국경 사이버 범죄가 국가 안보와 국민들의 민생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의도 환기시키고 또 그런 데 대한 안보 논의도 담론도 우리가 주도하는 그런 촉진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주도하는 것이고요. 북한 인권 문제도 우리가 별도 공개회의를 해서 북한 인권의 문제를 부각시키고 계속 이 문제는 계속 의제로 삼아서 안보리 차원에서의 그런 담론을 저희가 주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유엔 대사 할 때 평화구축위원회 의장을 하면서 유엔의 그 평화와 개발과 인도 지원과의 그 연대를 강화하는 그런 노력을 주도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이어가기 위해서 제가 장관이 돼서 이번에 가서 평화구축위원회 회의를 열고 거기서 우리의 노력을 또 부각시키고 주도적인 역할을 한번 해보려고 그러고요. 또 아동과 무력 분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개 토의를 하는데 거기에 반기문 전 사무총장께서 주제 발표자로 참여하셔서 경륜과 통찰을 또 공유하실 그런 계획도 있고요. 물론 이제 북한 핵 문제, 미사일 문제, 그리고 인권 문제는 의장국인 그 6월뿐만이 아니라 2년 내내 우리가 주도적으로 담론을 이끌어갈 생각이고 기타 무슨 가자 사태라든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그런 주요 국제 안보 현안에 대해서 총 20여 개의 공식 회의를 저희가 6월 한 달 동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취임 이후에 요새가 굉장히 바쁘신데요? 저는 뭐 지난 한 달 동안 뭐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정이 저를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또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최근에 대량의 뭐 가스와 석유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발표가 나왔죠. 사실 우리나라가 1970년대 산유국의 꿈을 부풀렸던 칠광구 새도 또 새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내년 6월이면 일본이 칠광구 공동개발구역 협정 종료를 선언해서 대부분 독자 개발을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과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를 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한일 대륙부분 공동개발협정 문제에 관해서는 일본 정부와 각 급에서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오고 있고요. 그런 소통의 결과가 합의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만 설사 합의로 이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게 자동적으로 어떤 구역이 어느 국가에 귀속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그 해당 구역이 수역이 미경계 획정 구역으로 남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별도 협상을 통해서 해양 경계 획정을 해야 될 사안이 그렇게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다각적으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취임 이후에 48개국의 아프리카 정상 또 대표들과 회의도 주관을 잘 하셨고 그다음에 안보리 회의도 참여하시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게
2016년에 이제 아프리카 그 대표들과 다시 한번 외교 장관들과 모임이 있다고 하셨나요? 17분하고 제가 외교장관담을 따로 했습니다. 예, 예. 정상회 기간 동안에. 네네. 예. 그리고 사실 한 아프리카 정상회 직전에 UAE 대통령이 오셨고요. 예. 그 직전에 한일중 정상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지난 열흘 동안 거의 뭐 하루도 빠짐없이 예. 국제적인 대규모 정상급 회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쉬지 못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어떡하죠? 남은 일정이 있는데 더 쉬지 못하실 것 같은데요. 또 유엔 출장을 가야 되고 네네. 이어서 또 큰 외교 행사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기대하고 응원을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예.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